회사님, 회사님 저 아닙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지 애인을 죽이지? 응? 전마 범인 아닌데. 전마도 범인 아닌데 내가 진짜 범인인데. 제가 밥을 남겨요. 답변해주세요. 직업이 뭐야? 왜 이렇게 땀이 나고 당장보다 더 떨리죠 지금 느낌이. 안녕하세요. 드라마가 알고 싶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저희 결방 너무 아쉬우셨죠?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빨간 모자 양용철 고건한 배우입니다. 환영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습성이라는 말 아시죠? 습성. 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습성이라는 거 그거는 기어코 기 나오고야 만다. 송하영 해설. 1, 2화 방영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되게 뜨겁게 지냈어요. 뜨겁게. 너무 추운데 지금. 드라마가 워낙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좀 더 그 뜨거움을 살짝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고건한 배우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래서 하나씩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29님이 간절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고건한 배우님! 이런 톤이 아니에요. 그 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건한 배우님 나왔던 작품들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색다른 역할이라 많이 놀랐어요. 그 연기로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본 받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고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까요? 제가 꼭 답변해주세요. 처음 대본 받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신선하다. 신선하다. 네. 저뿐만 아니라 배우님들 다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범죄 장르물과 다르게 답을 향해서 계속 질문해가는 그 과정의 연속, 그 인물들의 개개인의 감정들이 굉장히 잘 표현됐고 너무 그게 신선하게 느껴졌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었고. 맞아요. 우리끼리 눈빛만 딱 보면 알거든. 양용철이라는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또 연기한 배우님의 그 연기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렇게. 그 다음 질문인데, 네. 이런 양용철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혹시 네. 참고한 영화나 기존의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네, 매번 작품 네. 준비하면서 네. 많은 것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책을 네. 가장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야.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건일용 교수님이랑 김남기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뭐 이렇게 가볍게 리딩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범죄자에 대한 그 심리가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무리 해봐도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자의 그 시각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상세하게 답해 주셔서 그거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 거를 그 집에 가서 듣고. 이런 배우님의 그 캐릭터를 향한 노력 덕분에 정말 훌륭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닉네임이 돌김 말고 재래김. 맛있겠네. 제가 1, 2회 연속으로 봤었는데 미친 연기력과 신들린 편집으로 드라마에 완전 빠져서 시청했거든요. 모든 연기자분들이 열연하셔서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되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반응 어땠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뜨거웠고요. 얼마나 뜨거웠길래? 정말 오랜만에 완성도 있는 드라마가 나왔다. 그죠. 제가 1화를 보고 나서 사실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메시지가 제가 여지껏 본 첫 화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고 완성도가 있는 첫 화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왔었어요. 정말 범인 아닌데. 금마오 싹 뺏겼다면서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약간 궁금했던 질문인데 이 캐스팅 비하인드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디션 봤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매사가 계획적이어야 돼. 형사 뭐 막내 역할에 같은 느낌의 지정 대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이제 은연중에 느껴지는 거는 형사보다는 뭐 점점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이 다른 두 대본을 더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본이 반기운. 제가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양영철 대사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짧게 대본을 읽고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끝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셔서 양용철을 했으면 좋겠다. 극중 양용철도 그러면 경상도 출신으로 이렇게 네, 그때도 네. 대본에는 경상도 날씨가. 말로 돼 있었지만 작품을 계속하면서 감독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계속 수정을 했었던 게 네, 이제 네. 좀 더 디테일한 어미 처리와 그리고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니까 그쵸. 수정을 하면 감독님도 그걸 받아주시고. 평상시 말투도 약간 투리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약간은 있는데 저는 서울말처럼 들리거든요. 사투리를 한 20초 대화 해볼까요? 아, 제가 또 이런 건 약한데. 저희가 막 서울 사람인 척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죠. 근데 괜찮지? 좀 하면 되지. 뭐. 그치. 한번 해보자 그럼. 대한 직업이 뭐야? 직업이 뭐야? 직업이 뭐야? 자신이 있었으니까. SGSF 싸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한 숟갈 남긴 채 밥상을 물리던 그 모습과 통화형이 접견실 문을 탁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뭐 벌써 가려고요? 참 알았어. 그거 되게 무섭네. 극중에서 양용철은 송하영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정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김남길 배우님과 연기 호흡은 어떠셨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송하영이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양영철의 심리나 내면의 상태를 약간 이렇게 이끌어내잖아요. 되게 그거랑 흡사했었어요. 선배님이 어쩔 때는 제 연기를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어떤 자극을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 그럼 저는 거기에 또 반응을 하게 되고 맞아요. 결론적으로 김남길 선배님은 송하영이었다. 그 뭐 집이 제일 안전한 장소긴 하거든요. 걸릴 눈가리가 없잖아. 아이 그래서 형사님도 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경고야. 선 넘지 마. 김남길 배우님은 송하영 그 자체였다라고 하셨는데 보건한 배우님은 양용철 그 자체였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촬영하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거의 양영철 첫 촬영 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가발도 쓰고 문신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네네. 쭉 보시다가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했는데 그때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그 수갑 옆에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실제 본인의 네, 상처. 실제 네네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쫙 이렇게 머리도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보시다가 이 상처 봐봐. 이게 상처도 너무 디테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네. 이 상처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감독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거 원래 제 상처라고 하기에는 감독님 아직도 모르시는. 네네 이걸 통해서 아마 아시고 아. 근데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감독님께 한 말씀 간단하게. 아 갑자기요 네. 지금? 박보란 감독님 그때 상처가 제가 다른 현장에서 액션씬 하다가 생긴 상처였는데 그거를 또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더 자신감을 주신 것 같아요.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밥 한 숟갈 남겼다고 혹시 혼난 적이 있나요? 아니 밥 한 숟갈 남겨서 혼난 적은 많죠. 아 그러세요? 네네. 왜냐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숟가락으로 받아본 적이 있지 않는 한 그런 한 맺힌 연기가 가능할 리가 없다. 내가 어릴 때 밥상머리 앞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았는데 그거 왜 쳐맞았냐? 꼭 밥을 다 먹고 한 숟가락씩 쓱 남긴단 말이지. 그래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라고 헨스님이 물어보셨는데 네네. 진짜 있으신가요? 아니요 숟가락으로 맞아본 적은 없고 네. 저희 늘 어렸을 때 밥 남기면 복 없다고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죠 뭐. 근데 이거는 정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 드라마를 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제가 밥을 남겨요. 계속. 아니, 한 숟갈 딱 한 숟갈씩? 거의 한 숟갈씩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제 부르고 네네. 안 부르고 떠나서 네네. 이상하게 그 한 숟가락을 남기는 지금 버릇이 약간 생겼어요. 그렇다고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그 뒤로 좀 밥을 깨끗하게 네.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깨끗이 먹도록 노력해야죠.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시다는 이런 칭찬이 되게 많아요. 섹시한 목소리에 비결이 있다면. 살면서 제가 섹시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남자한테 처음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목소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저도 생각이 돼서 양영철 덕분에 이런 말도 들어보네요. 진짜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드라마 속의 명장면 재현 역시 가능할까요?
여기서요? 금마오 싹 뺏겼다면서요. 홧김에 치겠다면서요. 그 홧김에 치긴 놈이 뭐 한다고 그것을 뺏깁니까? 어이, 애인이라며요. 아, 나 참. 그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습성이란 말 아시죠? 습성. 에? 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습성이라는 건 그거는 보이죠? 귀엽고 기 나오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또 들려주세요. 네네. 하영이랑 연기하다가 같이 한번 연기는 참 어려운 거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연기는 어렵다 하셨는데 저는 직장 생활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2022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 빨간 모자 양용철 역의 고건한 배우님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해결해 봤습니다. 궁금증 모두 해결되셨나요? 드라마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시간이 아빠야 뭐야? 내가 돈을 진짜 받아 저거. 아 이거 뭔데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순수한가요? 다음 드알에서 만나요. 드알! 제목이 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감이 안 잡혀. 넷플릭스 송강 아들의 조카의 먼 친척님께서 이게 닉네임이세요. 어떤 질문인 줄 알았어. 여기서요? 한번 이거 카메라 보고 아니, 여기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예능스럽게 해야 될까? 네네네. 정말 범인 아닌데. 뭐라고요? 정말 범인 아니라고. 정말 범인 아닌데. 뭐라고요? 정말도 범인 아닌데. 내가 진짜 범인인데. 애인이라며요. 이거 맞냐고. 이거 맞아요. 제 연기랑 상관없이 계속 놀래시는데요. 힘들다.